취업 준비 어렵지 않아요. 취업 정보 여기 다 모아놨어요. 취준생 친구들을 위한 재밌고 신나는 취업 정보 쇼. 오늘 취업 어때? 취준생 여러분 여기 모여라. 순간 취업이 달라 보였어요. 경이로운 취업 정보들의 가입. 푹 빠져버렸죠. 무한한 취준 생활에 마침표를 찍다. 천국에 온 기분이랄까? 공채 정보, 고민 상담, 법률 상담까지 한 번에. 드디어 답을 찾은 것 같아요. 취업의 해답을 찾다. 오늘 취업 어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MC 신샘입니다. 자, 오늘 취업 어때? 오늘은 목요일의 또 다른 코너입니다. IT 개발자가 되기 위한 스텝 바이 스텝을 알려주는 You Got It 시간이 준비가 됐는데요. 함께해 주실 IT 길잡이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 오늘 You Got It 첫 시간이거든요. 각오 한 번씩 들어볼까요? 저는 항상 이제 유가릿의 감초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유가릿 확실하게 책임져주는 건멘토 역할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닉네임도 직접 만드시고. 그럼요.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채연 쌤도 각오 한번. 네. 네, 건멘토가 나타나서 저도 류멘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유가릿에 이렇게 애정이 많고 매번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보 드릴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사랑 많이 받은 만큼 그 배 이상 돌려드리는 실속 있는 정보로 돌려드리는 류멘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멘토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유가릿에는 어떤 주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비전공자가 개발자가 되는 방법을 알아보아요. 자, 유가릿 오늘 주제는요. 비전공자가 개발자가 되는 방법을 알아보아요인데요. 사실 몇 년간 이 IT 개발자에 대한 선호도가 진짜 하늘을 찌를 정도잖아요. 뭐 사람을 못 구해서 안달이다, 모셔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즘에도 그런가요? 근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요즘에는 또 불경기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시장이 좀 많이 죽었다라는 소문도 있어서 이 현직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경력자들은 아직까지도 활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경력자들은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 지금 현직에 계시잖아요. 네네. 많은 분들을 네. 거느리고 계신데. 네. 인맥을 거느리고 있죠. 네, 어떤가요? 사실은 제가 현직에서 느끼기에는 아직도 여전히 인기가 많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IT 교육을 배우는 비기너 분들도 많고, 네. 문과생 분들이 IT 개발자로 취업을 도전하기 위해서 진입 장벽들이 있으니까 그런 궁금증을 좀 풀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또 2023년을 보면은 건멘토님께서 네네. 말씀해 주신 대로 2023년 자체가 전직군 자체가 채용 침체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침체기라고 해서 사실 백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IT 대기업은 사실상 경력직 중심으로 이제 문을 닫고 있긴 하지만 네. 중소기업은 여전히 개발자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취업 안 되는 사람들은 항상 상황 탓을 하고 잘 되는 사람은 상황 탓을 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 준비를 가지고 충분히 방향성을 가지고 한다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중소기업 중에도 스타트업들도 이제 투자 유치 금액이 감소한다 혹은 투자 건수가 줄었다고 하지만 네. 또 제가 이제 공고들을 검색해 보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네. 스타트업이나 플랫폼 기업이나 SI 기업 다 할 거 없이 좋은 개발자들 모셔가려고 애타게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또 이렇게 투자 유치를 또 그 와중에도 위기 속에서도 네. 이제 많이 받고 있는 기업들 보니까 뭐 베스핀 글로벌 같은 경우는 네. 1,400억이나 투자 유치 받고 이야. 네, 그린랩스도 사실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네. 이제 기사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500억을 또 어머나. 투자 유치를 받고 네. 뭐 공고 보니까 뭐 보안 운영 기업 로그프레소나 뭐 나우 로보틱스 뭐 40억 투자 유치 받고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기회를 잡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융복합 인재가 되려고 IT를 배우던 혹은
진짜 개발자로 전향을 고려해보던 코딩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또 비전공자분들이 이런 개발자, IT 개발자로 전향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런가요?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현직에 있으신 분들마저도 네. 이제 개발자를 이제 퇴직 후에 이제 퇴근 후에 네. 공부를 한다든지 어허. 아니면은 직접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다른 데로 이직을 하려고 한다든지 네. 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돌이들이나 뭐 전공자냐 비전공자냐 네네.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코딩을 공부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로 좀 나뉘고 있는 추세인 것 진짜요? 같다라는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어. 아무래도 많은 것들이 좀 중첩되다 보니까 네.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은 게 네. 옛날에는 그냥 IT, 뭐 웹, 앱 네. 이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막 챗 GPT나 이런 것들, 챗GPT, 네. AI 막 이런 것들도 네. 현실로 다가오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네, IT 개발자, 비전공자들이 또 IT 개발자가 되기는 그만큼 또 힘든 것 같은데 정말 험난한 과정인 거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전공자 분들도 4년 동안 그렇게 900시간 이상 투자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또 이제 졸업해서는 코딩 테스트 공부하고 또 프로젝트를 쌓으려고 노력하는데 비전공자가 네. 그 과정을 단기간에 네. 하기에는 쉬운 과정은 아니라고 아니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항상 이제 그 강의하는 친구들한테 하는 말인데 본인이 전문직을 선택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실력으로 밥벌이를 하겠다 그렇게 결정한 거라면 6개월 이상이나 1년 정도 또 혹은 1년 이상의 노력 혹은 올인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본인이 마음이 더 네, 편할 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전공자가 IT 개발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 주변에 바로 가까운 곳에도 있으셨던 그렇죠. 거고 저도 제 주변에도 국문과를 전공을 했는데 지금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주변에 이런 분들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약간 저 오늘 프론트엔드 개발자 같지 않아요? 개발자 같이 개발자 같이 거짓말이시죠? 반응이 거짓된 반응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질문이 받았나? 네. 그렇다면 채윤 쌤이 이런 대표적인 좀 사례를 말해주신다면. 네네. 사실은 제가 가장 최근에 상담을 했었던 친구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학력은 전문대 졸. 그리고 사무보조로 6개월 일하다가 적성에 맞지 않고 퇴사한 케이스입니다. 네. 그런데 올해 1월 16일 날 6개월 국비 과정 스프링부트와 JPA를 활용한 REST API 자바 서버 개발자 과정을 수료는 했어요. 네. 그런데 수료를 했는데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장 실력이 저조한 학생으로 과정을 수료한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슬프네요. 끝까지 네, 가장 슬픈 실력이 케이스. 저조한 학생이었어요. 네. 네. 본인이 스스로를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적어서 저한테 워딩을 똑같이 네.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분- IT가 네. 좋다고 이제 네. 쫓아간 거죠. 네, 네, 그게 네. 교육 과정을 듣고 그리고 자바를 배우면 좋다. 네, 그리고 네, 네. 서버 개발, 그러니까 프론트엔드보다는 백엔드 개발을 해야지 더 뭐 전문성이 있다라는 뭔가의 카더라를 듣고 음흠. 도전을 했는데 너무나도 이제 이해도 안 가고 그냥 멱살 잡듯이 이제 끌려간 거죠. 네. 그렇군요. 보통 비전공자 분들이 이런 IT 개발자로 전향을 하려고 할 때 기초 역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또 이 친구가 워딩 그대로 네. 저한테 말한 네. 거를 말씀드리자면 네, 네. 인터넷 서치 정도의 컴퓨터 활용 수준이고 느린 타자 느린 타자 그리고 IT 계열은 아예 문외한 이런 정도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다른 비전공자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전해요. 네. 네. IT 개발자가 되고 싶은 비전공자분들이 또 받으면 좋은 교육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국비 교육 과정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국비가요? 지금 네. 어쨌든 간에 본인의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학원을 다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나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 선택의 기로에 먼저 놓이는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그거를 또 물론 이제 그런 얘기는 있어요. 자기 돈으로 내고 다녀야지 열심히 배운다.
그런 얘기는 있어서 맞아, 이렇게 맞아요. 또 돈 내고 하라라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니 네.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첫 번째이지 않을까라는 어허.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전에 앞서서 저는 아까 그 기초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좀 학원부터 갈 생각을 하지 말고 네. 이거는 채윤 쌤이 항상 매번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어떤 거였죠? 인터넷에 네. 정말로 무료 강의들 많이 올라와 있다. 일단 수업부터 들어봐라. 아하. 자꾸 비대면 채널로 가가지고 대면 채널로 가서 네. 학원을 다닐 생각부터 하지 말고 이 관련되어 있는 수업들을 온라인에 유튜브가 됐던 어디가 됐던 굉장히 잘 올라와 있으니 일단 한번 체험해보고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흥미를 느끼는지 그거부터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를 시작할 때 학원부터 찾는 거 저거든요. 먼저 학원 어디를 다녀야 될까라고 생각을. 근데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비전공자분들이 IT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일단 서치를 하겠죠. 그다음에 학원을 또 찾겠죠. 맞아요. 이런 온라인으로 무료로 이런 강의가 있다는 건 또 잘 모를 것 같은데 또 채윤 쌤이 보시기에는 비전공자분들이 받으면 좋은 교육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그 권 멘토님의 그 말을 이어서 잘 키우셨네요. 네, 제가 잘 반년 이상 함께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인데요. 이제 먼저 학원부터 찾아서 이제 딱 정말 오프라인으로 시작을 하면은 본인이 못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선행 학습을 먼저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사실 진짜 유료든 뭐 이렇게 싼 유료 강의도 있고 네네네. 무료 강의도 있는데 본인이 좀 프로그래밍 아니면 클론 코딩이라도 해보면서 좀 흥미를 갖는지를 조금씩 그런 시간을 가지고 나서 충분히 고려하고 방향성을 설정한 뒤에 학원 커리큘럼을 고르는 게 이제 가장 좋고요. 네. 이제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사실 제가 다녔던 전 직장에서 이제 멀티캠퍼스에서 이제 K 디지털 트레이닝 교육을 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그 건쌤 말씀해주신 이제 국비 지원의 일환인데 그 K 디지털 트레이닝 교육을 수주받아서 진행하는 이제 과정을 멀티잇이라는 이제 교육 과정 커리큘럼을 운영을 하는데 비전공자 수강 비율이 한 76%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비전공자의 포커스된 이제 커리큘럼으로 잘 설계가 되어 있어서 보니까도 풀스택 과정도 있고 프론트엔드 과정도 있고 백엔드 과정도 있고 또 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 분석 이렇게 퉁쳐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뭐 시각화 플러스 분석 과정 아니면 데이터 분석 플러스 엔지니어 과정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발전했구나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보통 다른 이제 국비지원 이제 뭐 학원이나 그런 커리큘럼 보면은 진짜 딱 커리큘럼만 나와 있고 끝인데 제가 그 멀티 과정을 보니까 어떤 역량을 키울 수가 있는지 좀 자세하게 나타나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령 뭐 분석이랑 엔지니어 과정은 뭐 SQL 그리고 하두비랑 스파크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 프레임워크 등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채용에서 요구되는 실제 직무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선별해서 가르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서 저는 해당 과정을 좀 들어도 그러니까 대기업이 운영하는 걸 들어야 좀 안정적일 수도 있으니까 본인의 마음에 그리고 실전 프로젝트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진짜 지금 적어서 좀 찾아보시고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비전공자가 6개월의 국비 과정을 따라가기는 좀 벅찬 게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어떨까요? 좀 벅차겠죠? 힘들겠죠? 엄청 벅차겠죠. 사실은 뭐 남들이 4년, 5년 배우는 맞아요. 그 시간을 6개월 안에 끝낸다는 게 말이 쉽지. 그거는 뭐 전공자들도 사실은 하기 힘들어하는 건데 비전공자들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터넷 강의 같은 것들도 병행을 한다든지 이제 스터디 같은 것들도 같이 해나가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뭐 인터넷 강의도 제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코딩 강의 플랫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그것도 학습을 하는 것이 그 따라잡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대표적으로 인프런이나 뭐 패스트 캠퍼스나 클래스 101, 뭐 앨리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좀 참조하시면은 좀 더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와, 건셉 많이 찾아오셨네요. 네, 그러네요. 네. 덧붙여서 뿌듯하네요. 또 얘기해 주실게요. 네,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코딩 교육 플랫폼이 사실은 많아지는 게 사실이라서 건셉 말한 게 거의 진짜요? 네, 많은 이제 IT 강의들을 하고 있어서 그거 들으시면 좋고, 네, 제가 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보통의 그 뭐 6개월 과정이다 그런 커리큘럼이면 사실 그 커리큘럼만 따라가기가 조금 벅찰 때도 있어요. 그쵸. 프로젝트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녁이나 혹은 새벽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추가적인 또 공부는 이제 교육 후에 졸업 후에 이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 과정이 끝나도 계속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사실 현직자분들도 공부 계속해야 되는. 공부 계속해야 되고 사실 제가 이제 상담을 했었던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거의 다 벅차하거든요. 9% 이상이 벅차다고 얘기하고 벅차요, 벅차. 정말 초반인데 이 교육 너무 재밌어요.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사람 좀 1% 정도였어요. 근데 또 이제 교육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벅차다라는 분이 99% 정도는 네.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참고 계속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빨리 길을 바꾸는 게 좋은지 어떻게 보시나요?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라고 일단 얘기를 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뭐 길을 바꾸라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 네. 이제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시작이 반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할지 말지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안 했으면은 차라리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선택을 해놨어요. 네. 돌아갈 수 없어요. 이때 돌아가면요, 사실은 내가 지난 2개월, 3개월을 또 날리는 거가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시작한 거는 남자가 시작했으면 무라도 베야 된다. 여자는요? 여자도 무도 같이 베야 된다. 여자는 물을 또 채를 썰어야죠. 채를 썰어야 네, 된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했으니까 저는 끝을 보라고 하고 싶어요. 아. 끝을 봤을 때 사실은 뭐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경험이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다른 IT 직렬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초라도 되지 않을까. 뭐 같은 부서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좋은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시작부터가 아주 큰 용기를 내신 거니까 음. 계속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채윤 쌤이 보시기에는 계속 하라고 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잘 아시네요. 반대로 네. 그러면 이런 분은 하지 마세요라는 분이 또 있을까요? 이런 분은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사람은 좀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 참을성이 없다기보다는 네. 조금 끈기가 없다면은 네, 네. 사실은 이제 그만하는 게 맞는데 끈기가 없는. 네, 사실은 저도 건쌤이랑 같은 의견이에요. 저는 네. 킵고잉 해라 무조건. 음흠. 네, 그런 의견이고 사실 6개월로 제가 항상 상담 때 하는 말이지만 6개월로 적성을 판단하기가 힘들다.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항상 상담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6개월 했는데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으면 그만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는 상담학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너무나도 그 사람이 삶을 바라보는 태도랑 일을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을 내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조건이 첫 번째로는 제가 상담할 때 하는 얘기인데 네, 네. 내가 이 하는 일이 이 조직에 기여된다고 느끼지 않을 때 혹은 두 번째는 내가 한 일에 대한 성과가 충분하지 않을 때 세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이 주변에서 혹은 상사가 칭찬을 해주는 분위기가 아닐 때 네, 그럴 때 퇴사를 하고 네 번째는 개인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을 충족시켜주지 않을 텐데 만약에 개인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이 예를 들어서 성과금이 진짜 중요한 네. 사람도 있잖아요. 네, 돈의 네. 가치가 중요한 그쵸.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성과금을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일 안 맞아. 흥미도 안 붙고 나는 이 일 안 맞아 버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착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 기여가 사실은 이제 6개월을 그 교육 커리큘럼 안에서 정말 치열하게 배우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이 이 팀에 혹은 뭐 정말 어떤 네. 전체를 보고 기여된다고 느끼기가 사실 쉽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를 해보는 과정을 겪지 않는 이상 내가 진짜 뭐 이거에 대한 성과를 보상이나 뭐 그런 걸 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감정을 느끼기도 힘든 것 같아요. 이 일이 적성에 맞는다 안 맞는다. 사실 이건 IT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냥 직업 상담할 때도 네, 네. 이 일이 적성이 뭐 흥미 이런 거 이제 상담할 네, 때 네.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더 킵고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니면은 정말 그 안에 직무 분야를 좀 더 바꿔서 내가 개발이 맞지 않은 것 같다 느끼면 내가 분석이나 연구 부분에 좀 포커스가 돼 있는지 데이터 분야로 좀 바꿔서 공부를 해보던가 네, 네. 완전 그만두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두 분 네. 다 킵고잉 해라라는 의견이셨는데 그렇다면은 그래도 개인마다 이 일이 나한테 맞는지 뭐 시간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어느 정도 그런 의견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최소 얼마 정도는 좀 도전을 해봐라라는 그런 적정선이 있을까요? 네, 제 개인적인 네, 네, 사견이지만 저는 1년은 해봐라. 1년은 해봐라. 네네. 왜냐면 본인이 전문직을 선택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의사나 뭐 변호사들도 뭐 그 이상이 좀 수십 배가 되는 시간을 그쵸. 투자해서 네, 네. 그렇게 본인이 전문직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실력으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먹고 사는 것처럼 먹고 사는. 네,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사는 일이 되게 우리한테 중요한 일인데 네. 그래서 적어도 1년은 해봐라. 그리고 전문직을 하고 싶다면 그 시간의 투자는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네. 1년 정도는 좀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셨고 건쌤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는 해봐야 된다? 저는 시간에다가 이렇게 그 한정을 해놓으면은
결과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이제 말 그대로 뭐 예를 들면 군대를 간다고 하더라도 네네네네. 2년 동안 그 시간만 해놓으니까 사실은 거기서 머리가 굳어버리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더 싫어져요. 아. 그래서 그래 1년만 하고 말지. 결과적으로 1년 지나고 나니까 바뀐 게 없으면 사실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차라리 아웃풋을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 단위로 결정을 하라라고 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와. 대부분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가 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적어도 대형 프로젝트라든지 남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큰 것들을 한두 개 정도는 만들어 놓고 이거를 끝을 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와. 그러니까 진짜 아웃풋을 최종적으로 만들어내고 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보다는 네. 좀 내가 이 일이 맞다 안 맞다 좀 판단하는 기준이 더 알차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또 비전공자 분들이 이제 역량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뭐 기초적인 역량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일이 내 적성에 잘 맞는다면, 할 때 즐겁다면 참고 버틸 수 있잖아요. IT 개발자가 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게 너무나도 정말 간단한 답일 수도 네. 있는데요. 개발이 재미있어야 됩니다. 아하. 네, 사실 그 재미라는 거는 끈기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인데요. 이게 개발을 하다 보면 사실 진짜 고통이 따르거든요. 고통이요. 삽질도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삽질이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삽질을 해야 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개발을 해봤지만 예를 들어서 강사님께서 30분 말씀해 주시면 저는 진짜 한 3시간, 4시간 이상을 찾아보면서 해도 안 될 때가 있었어요. 너무 어렵고 근데 저는 이제 엉덩이가 가벼운 편이라서 아하. 네, 엉덩이가 무겁지 않은 편이라서 아하.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보통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제 이긴다고 하는 게임이라고 이제 흔히들 말하는데 얼마나 무거워야 되나요? 많이 무거워야 많이 되겠죠. 무거워야 네, 돼요? 아주 땅으로 꺼질 만큼 무거워야 되는데 네, 개발할 때 스스로 사실은 정보를 찾아보고 서칭을 해봐야 되거든요. 문제가 풀릴 때까지. 그래서 그 책의 이론은 한계가 있고 사실 이제 보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본인이 실전으로 이렇게 검색해보면서 영타를 빠르게 치면서 검색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풀린 문제는 본인 스스로 또 해결을 해봐야 되고 그게 힘들면은 진짜 안 맞을 수는 있다라고 네, 조심스럽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교육도 못 따라가겠고, 나 적성도 안 맞는 거고, 할 때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포기가 답일까요? 사실 정말 거기 그런 수준까지 간다면 뭐 답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찌저찌 뭐 이 정도 뭐 프로젝트는 어찌저찌 끝냈는데 내가 정말 이거 이해하는 것 같지 않다. 네. 그런데 시간을 또 버리기는 싫다라고 하면은 뭐 또 대안은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뭐 개발 만약 코딩을 배우신 분이라면 네. 코딩을 하지 말고 좀 분석이나 연구 부분으로 뭔가 데이터 시각화 과정 그런 거를 더 들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렇게 기술적 요소를 그렇게 깊이 요구하지 않는 직군에 혹은 그 기업군에 가시면 되는데 뭐 가령 뭐 은행의 디지털 직군이나 보통 IT 기획 파트를 위주로 하지 진짜 가서 개발을 막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보통 이제 하청업체 이렇게 솔루션 업체를 맡기기 때문에 그런 IT 이제 은행을 좀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세 번째로는 그 모기업이 IT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가령 뭐 금강이라든지 뭐 오뚜기라든지 뭐 그런 김현장 본부법인 뭐 법무법인들처럼 그런 기업들의 뭐 IT 팀, 뭐 전산 팀 이런 데 지원해봐도 괜찮아요. 네네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다른 길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백엔드가 좀 더 전문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쪽으로 또 도전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떤 곳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을까요, 권쌤?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개 다 이제 알아보니까 큰 차이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거를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을 본인한테 맞는가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뭐로 선택을 하냐면 트렌디한가랑 중요하죠. 돈이 얼마나 되는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일간에서는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백엔드가 프론트엔드보다 급여가 조금 더 높다. 높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카더라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백엔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류쌤이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네, 우선은 뭐 제가 느낀 답은 아니죠. 진리는 없죠. 정답은 그쵸.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매칭을 해주면서 느꼈던 바는 백엔드 개발을 좀 더 급여를 주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음. 네, 꽤 있었고 팩트네요. 네, 팩트인데 이게 모든 기업이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공채다 보니까 정말 딱 적정선을 이렇게 똑같이 네. 급여를 줘야 되겠지만 네. 정말 그 사람의 기술력을 정말 요구하는 그런 솔루션 기업들인 경우는 정말 네. 딱 사정 개인의 그 기업들의 사정에 따라서 네. 예, 이렇게 알 수 없게 그쵸, 조정을 네. 하는 케이스도 있었더라고요. 음흠. 네, 근데 뭐 사실은 이제 비전공자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백엔드를 먼저 도전하시기에는 너무나 힘든 길일 수도 있으니까 그쵸. 보통은 프론트 그런 교과 과정 커리큘럼을 보더라도 만약에 풀스택 과정이면 프론트엔드를 먼저 배우면서 뭐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익히고 그 다음에 뭐 리액트나 앵귤러 뷰 같은 프레임워크들을 정말 배우면서 코딩을 해보면서 그 다음에 백엔드 과정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을 배우던 백엔드 개발을 배우던 본인이 진짜 정말 더 하고 싶은 분야를 고르는 게 맞지 그런 주변의 카더라에 흔들리어서 정말 선택하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프론트엔드, 백엔드 본인한테 맞는 걸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두 분 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취업 어때 목요일 코너 You Got It. 비전공자가 IT 개발자가 되는 방법을 세 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쌤부터 해주실까요? 첫 번째, 내가 과연 재미와 흥미가 있는지를 있는가. 한번 체크해봐라. 네. 두 번째, 그와 관련해가지고 내가 이 관련된 교육 네. 이런 것들을 잘 소화해낼 수 있는지 한번 네. 체크해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찾은 주제와 흥미를 바탕으로 어떤 길로 나갈지 확실히 정해놓고 시작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유쌤도 정리해 주실까요? 건멘토님께서 네. 네, 잘 정리해 네. 해주셨으니까 저도 이어서 세 줄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평생 공부할 수 있을까?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만 IT를 도전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네, 6개월로는 확신을 할 수 있는 적성을 판단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더 해봐라. 음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도 기술직, 전문직의 길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6개월 혹은 1년 그 이상의 공부는 필수적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줄 정리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You got it!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 안녕.